자,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소모품, 선급비용, 선수수익,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는요, 핵심이 12월 31일자가 핵심이 아니에요. 처음에 뭐로 처리했냐가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소모품은 구입이 먼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순서로 따지면, 여기죠, 1번. 회사는 여기 소모품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근데 그럼 얘네들 또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 있죠. 선급 비용, 선수수익, 소모품. 얘네들 핵심은 우리가 구입하든 먼저 지급하든 먼저 받았든 계정 과목을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맞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소모품은 구입할 때 소모품비라는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그죠? 선급비용. 처음에 먼저 지급할 때 선급비용이라고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선수수익. 처음부터 먼저 받았을 때 선수수익, 부채 처리할 수도 있고, 수익 처리할 수도 있고. 맞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럼 여기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할 때, 그죠? 여기 1번, 소모품 구입할 때, 구입할 때 전액 비용 처리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거꾸로 돌리면, 이거를 거꾸로 돌리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한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같이 생각. 알죠?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자 그리고 이제 2번 기말이 나중이잖아요. 기말. 그죠? 근데 보니까 기말 현재 소모품 미사용액은 90만 원이래요. 그럼 미사용이라는 건 남아있는 거니까 자산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 소모품이라는 자산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말에. 그렇죠? 90이 돼야죠. 일단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되세요?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하죠. 구입이 먼저니까 자산 처리 안 했던 걸 12월 31일 날 90만 원으로 만드는 회계 처리를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되시죠? 이것만 해도 반타작은 합니다. 반타작은 아니라 반은 맞고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12월 30, 저는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끊어서 할게요. 지우고 보여드리고, 지우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좀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럼 차변의 소모품. 이렇게 잡고요. 90만. 일단 요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는 딱 맞추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린 빵꾸 나는 곳에 무조건 소모품이 적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회사가 1번, 소모품 구입 시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전액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전액 사용했다라고 처리한 거예요. 비용이 사용이니까 쓴 거. 사용했다 처리. 그죠? 이렇게. 예. 근데 12월 31일에 미사용이면 사용 안 한 게 90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용하지 않은 것 90만 원이에요. 미사용.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 사용했다 처리했는데 사용 안 한 것만큼은 취소해야죠. 사용했다를 취소해야지. 맞죠? 그럼 사용했다 취소라는 거 비용 취소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비용, 차변, 취소, 대변.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비 800건대. 아이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자주 틀리는 거 있으면 공부를 좀 섬세하게 그죠? 회계하고 세법은 원래가 꼼꼼하게 하면은 나중에는 내가 꼼꼼하게 안 해도 바로바로 필요한 것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역설적이죠? 이렇게 굳이 나눠서 설명드리면 넘어갈게요. 자, 요게 1번 답이고, 자, 지우고 다시 이제 2번. 자, 2번은 78페이지. 자, 우리 시험에 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배웠던 거? 여기에요, 여기. 매도거든요. 자,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가 나오면 꼭 기억하실 게, 어저께도 했지만 반드시 매도 가능 증권, 매도라고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요.
이건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들이 숙제 냈던 거에 있는 문제 그대 똑같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있죠. 손실을 서로 간에 상기한다.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거의 이걸로 내요. 거의 이걸로. 서로 간에 상기한다. 했죠. 요거를 꼭 잡아주시고, 했죠. 꼭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건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 어저께도 우리 처분에서도 했었지만, 요거 178번 쓰세요. 라는 뜻이에요. 178번. 요것도 좀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간에 상기한다가 요거죠. 뭐냐면, 지금, 2023년도죠. 2023년도 평가하는 거니까 지금 2023년도에 지금 뭐가 뜨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50만 원 생략할게요. 150만 원이 뜨는 상황이에요. 그죠? 150만 원이 뜨는 상황인데 여기 전년도 말이죠. 2022년도 말에 매도 평가 이익이 50만 원 있잖아요. 50 존재. 그죠? 존재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150 잡기 전에 평가 이익부터 먼저 까. 요거가 되는 거죠. 아까도 계속 했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상기한다라는 건 상대방부터 먼저 까고 그 다음에 본래 나오는 거 잡아라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해보면 자,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일단 150 까요?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 150을 깝니다. 이렇게요. 자, 까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잡기 전에 지금 여기 전년도 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5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얘를 먼저 까는 거예요. 갑니다. 자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만 원에서 까요. 네, 그러면 이 분계, 요 차변의 요 분계를 통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잔액이 0 된 겁니다. 대변에 있던 놈을 차변으로 깠으니까요. 그죠? 그럼 나머지가 100만 원이 차변에 빵꾸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적으면 결론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100만 원만 나오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에 대해 서로 간에 상기한다라는 거 대비. 그래서 결산은 버릴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렇죠? 다 잘 나오는 애들 골고루 잘 내니까 다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산에서 당락이 자지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할게요. 자, 3번인데요. 3번은 그 시험에서 가끔씩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그 한국말 가지고 장난, 한국말. 왜냐 우리 현금 과부족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죠. 현금 과다와 현금 부족. 그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잔액이 차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는 게 현금 과부족이기 때문에 얘는 섣불리 먼저 적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한국말 조심. 여기 보시면 여기 한국말. 자,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많아. 이거 현금 부족이에요, 과다예요? 부족. 왜요? 실제가 적다란 뜻이에요. 장부가 많아. 거꾸로 실제가 적음. 맞죠? 그 현금 부족이에요. 제가 만든 문제 아니라 실제로 문제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숫자만 바꿔가지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현금과 부족은, 일단 이거 41페이지입니다. 일단 현금과 부족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단기 중에 발생했는지 기말에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또 계정 과목도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현금과 부족이 여러분들이 아마 임시계정이라고 배우셨죠? 임시계정. 맞죠? 그럼 임시계정은 12월 31일에 잔액이 그렇죠?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과 부족이 단기 중에 있었으면 12월 30일에 없애는 분계를 해야 되는 거고 12월 31일 날 발생했으면
그때는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금과부족 분기를 끊으면 12월 30일 현금과부족 분기를 끊는 순간 현금과부족 잔액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얘가 단기 중에 발생했냐, 기말에 발생했냐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한국말이죠. 여기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던. 요게 뭐냐면 단기 중에 발생했다라는 뜻이에요. 시험에 12월 30일이라고 줘놓고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그때는 기말에 발생한 거고 얘는 던이잖아요. 던. 그렇죠? 그래서 단기 중이기 때문에 현금과 보족을 분계를 끊어서 잔액 없애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임시 계정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계정과목 뭐 써요? 잡이익이나 잡손실 쓰죠. 임시 계정의 원인을 기말까지 파악할 수 없을 때. 그죠? 그럼 얘는 현금 부족이니까 손실 써야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다시 12월 31일 날 차변의 잡손실. 네, 4만 원. 그다음 대변에 빵꾸 나는 곳에 현금과 부족. 이렇게 적어주셔요. 이렇게. 현금과 부족부터 적으시면 이거는 거의 찍기 하는 거예요. 찍기. 이렇게. 음,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돼요, 여러분들? 음. 자, 이제 4번 부가가치세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끝자락에 가시면 출제 엄청나게 했어요. 얘도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외워주실 게 우리 신고기간의 종료일 있죠. 종료일로요. 여기 아예 나와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 하고요.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합니다. 정리. 그죠? 정리한다라는 건 반대편으로 까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은 여러분들 성격이 뭐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부채입니다. 예수금 들어간 부채예요. 그죠? 얘는 부채인데 어떻게 적어야지? 근데 얘는 정확하게는 우리 그 부가가치세로 따지면 매출세액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일단 받죠.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7월 25일에 이렇게 내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요게 매출세액이 매출세액.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 여러분이 가장 여기 부가가치세에서 많이 틀리시는 게 계정 과목을 미수금 또는 미지급 세금 둘 중에 하나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12월 30일 입장에서는 1월 25일까지 내야 되거나 아니면 돌려받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걸 판단하시려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냐, 돌려받을 세금이 나오냐를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무작정 미지급 세금 쓰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 미지급 세금 쓰시는 거 계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매출세액이 여기 있죠? 색깔 맞춰보면 요거예요. 여기 부채거든요, 부채. 부채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여기 부가세 대급금. 이게 뭐냐면 정확히 부가세 선급금이라는 표현이 옳아요. 그렇죠? 뭐냐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리 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매입자 입장 원래 선급금이 맞아요, 여러분들. 7월 25일까지 내가 이제 돌려받을 건데 지금 미리 낸 거죠, 여러분들. 미리 납부. 상대방한테 준 거, 선급금. 그럼 우리가 이 부가세 대급금은 성격이 뭐냐, 어떻게 적어야 돼? 얘는 성격이 뭐냐면 매입세 공제입니다. 매입세 공제. 그럼 우리 부가세 대급금은 성격이 뭘까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자산입니다. 여러분 선납세금이 자산이죠. 이유가 나중에 낼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매입세 공제도 나중에 낼 세금 줄여주잖아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 뺀 걸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산입니다. 일단 되셔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구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액을 뺍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구조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액을 뺍니다. 뺐더니 요게 플러스가 나와요.
플러스가 나오면 이건 납부세액입니다. 납부세액. 맞죠? 매출세액이 공제 돌려받을 것보다 더 크거든요. 맞죠? 요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그렇죠. 오히려 이건 그렇죠. 맞아요. 이건 돌려받을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뺄 게 더 크니까. 이건 환급세액이 나와요. 그렇죠. 일단 요거부터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지금 보시면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큽니다. 그렇죠. 얘가 1,000만 원 떼겠으면 1,240이고 매출세액이 지금 845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환급세액 얘가 나와요. 얘가 나옵니다. 즉 돌려받을 세금이 나와요. 그럼 돌려받을 세금인데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납부할 세금은 웃기지. 맞죠? 그럼 나는 세무서한테 12월 30일 날 채권이 발생할 채권. 돌려받을 채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미수금 잡아야지 미지급 세금 잡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미지급 세금 무조건 쓰시는 분 계시거든요. 미수금입니다. 환급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인 회사는 없죠, 여러분들. 미수금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줬어요. 뭐냐면 경감공제세액은 내가 세무서에서 줄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가시면 우리가 이제 홈택스 신고한다라고 하죠. 홈택스 전자신고한 10,000원을 깎아줘요. 그렇죠? 10,000원을 깎아주는데 회사 입장에서 10,000원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자비 같은 거 많이 써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가산세는 여기 나와 있죠. 가산세는 여기 세금과 공과로 돼 있네요. 여기 있죠. 가산세 여기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분계를 끊으시면 돼. 하나하나씩. 자, 그럼 해볼게요. 일단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채를 정리하니까 차변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대변을 정리한다. 차변 이렇게.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845만 원 이렇게 정리. 이게 정리입니다. 정리하는 거고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여기 자산이잖아요. 그럼 자산은 정리하면 어디로 정리해요? 저 오른쪽. 차변태생이니까 정리하려면 반대편 오른쪽으로 적어야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게 1,240만 원. 이게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한 분계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자비익으로 10,000원 조금 되잖아요. 그죠? 자비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으로 가면 되겠죠? 대변에 자비익 10,000원. 최근에 이거 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것. 그러니까 요건 비용의 발생이죠. 그래서 차변에 800번대 세금과 공과 4만 원. 이렇게요. 되시는가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 환급세액이 얼마 발생하냐면 여기 계산기 있으니까 뚫어봐야 되겠다. 그럼 환급세액이 얼마 발생하냐면 여기 845만 원 빼기 1,240만 원 하면 395만 원이 환급세액이 나와요. 보이세요? 원래는 환급세액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10,000원만큼 또 세금을 깎아주죠. 깎아주니까 얘만큼 또 환급받는 효과인 거예요. 깎아주니까. 오케이? 예. 깎아주니까 여기에 환급 마이너스 10,000원. 맞죠? 근데 가산세는 깎아주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는 거니까 4만 원은 더 해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 4만 원. 하면 결론적으로 392만 원을 돌려받을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런 거 계산 못 하셔도 돼. 왜냐하면 딱 보시자마자 납부세액인가 환급세액인가 요 두 개 가지고만 계산도 바로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환급세액이니까 우리가 여기 차변이 빵꾸 나죠. 그럼 여기 미수금 여기 392만 원 빵꾸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이렇게 적으면 돼요. 원래 미수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걸어야죠.
근데 지금은 거래처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를 걸어야 돼. 세무서 안 줬거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거래처를 입력할 것이라고 하면 그냥 세무서 검색하자마자 뜰 거예요. 그냥. 맞죠? 그럼 그 세무서 거시면 돼. 시험에서 거래처를 걸 것 이렇게 나오면. 넘어가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납부세액이냐, 환급세액 나오냐, 그 두 개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